한 정권은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인해 붕괴한다. 오늘 우리는 중남의 최고 권력층에서 이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경제포럼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재편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장군들을 숙청하며 더 이상 시진핑의 충직한 부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휴하이펑은 갑작스럽게 재등장하며 단순한 민정부부장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때 실각했던 태자당 휴춘화는 이제 최고 권력 계승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 위기에 빠졌고 국경 밖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간의 포화 소리가 중동을 재편할 대전쟁의 전조를 알립니다. 글로벌 혼란 속에서 중국은 내부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점차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가? 시진핑 주석은 군대마저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장유샤의 방역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 교체의 서막입니다. 2025년 6월 말 중국 소셜미디어와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 고위 장교들을 추가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번에는 그의 최측근이었던 인물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소식이 국영 언론이 아닌 민간의 반공식 채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부 유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분석 채널 라오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사람들을 체포한다고 가능할까 확인 결과 이번 작전을 주도한 이는 장유샤였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군사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장유샤는 더 이상 시진핑의 숙청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권력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장유샤는 대규모 내부 군 정비를 시작했으며 목표는 2017-2022년 사이 미아오화 상장이 청구한 장군들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39명의 고위 장교가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해군 사령관 에이우중밍으로 추정되는 해군 1인자 중부정우, 1인자 남부정우, 2인자 등 3명의 상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묘화가 표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군 정치위원을 거쳐 인민해방군 총정치국 주임으로서 당의 군대 내 인사 배치 정치감독 사상 통제를 총괄했던 그는 시진핑이 PLA를 붉게 물들이기 위해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유샤는 그의 유산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제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에 의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었으며 각 정구를 직접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그는 베이징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후진타오, 히우진타오, 원자바오, 그리고 특히 전 국방부장 치하오티엔 등 원로 세력과 새로운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AFI와 니케이 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장유샤는 시진핑과의 동행 빈도를 줄이고 리카창과 후추나와 가까운 장군들과의 접촉을 늘렸습니다. 특히 6월 남부정우 점검에서 시진핑 측 전략가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군사 관례를 위반한 것으로 지위의 고립을 시도한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시기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아들 후아이펑이 상하이에서 열린 정치-금융 행사에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는 민정부 부부장이라는 낮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급 행사에 참석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치관례상 공식 언론에 보도된 참석자 명단과 순서는 누가 후원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서기 천지닝 첸지주 중앙재정 판공실 주임 왕장 증권 감독자 우칭 시장 궁정 공쟁에 이어 민정부 부부장 후하이펑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후하이펑이 차세대 리더로 육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 내부에서 후 2세의 공개 등장은 단순한 권력 재편 신호가 아니라 시진핑에게 그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후추나의 재등장 중국 정치에서 암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국영 언론이 갑작스럽게 실각했던 인물을 조명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복원이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시험대라는 신호입니다. 2025년 6월 중순 후추나가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전 정치국 위원 전 국무원 부총리였던 그는 에이주 여방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육성된 태자당 출신입니다. 지난 1년간 당 언론이 침묵했던 후추나가 갑자기 랴오닝성 시찰로 공식 보도에 등장하며 웨이보 핫서치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중앙선전부의 엄격한 검열 속에서도 이루어진 이례적인 일입니다.
후추나는 현재 정치국 위원이 아니며 실질적 권한이 없는 전국정협 부주석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상무위원을 제치고 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진 것은 그의 권력 복귀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니케이 아시아와 에어포트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찰은 상하이에서 후하이펑의 재등장 및 원로 세력의 캠페인과 연계된 계획적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치아오텐으로 대표되는 원로그룹은 후추나를 시진핑의 후계자로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추나의 유리한 조건 중 하나는 중앙당교가 제안한 비공식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1950년대 출생 간부를 차기 고위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1955년생 왕양과 같은 원로 선호 후보를 자동 제외시킵니다. 반면 1963년생 후추나는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이 규정을 피해가는 적절한 연령대에 속합니다. 그는 청년 공산단 출신 티베트와 광둥성에서 서기를 지내며 경제 성과를 냈고 정치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에 의해 정치국에서 배제된 점은 오히려 원로들에게 그가 시진핑패에 얽매이지 않은 중립적 인물임을 증명하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후추나가 총서기로 올라선다면 누가 그와 함께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싱가포르와 도쿄의 외교 채널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3권 분립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추나가 총서기를 맡아 당과 정치 개혁을 책임지고 묘화 체제를 숙청한 장유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을 장악하며 중립적 기술관료 딩시에샹이 국무원 총리로 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서구식 3권 분립이 아니라 당 내부 권력 분산을 통해 시진핑 시대의 권력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모델입니다. 치아오텐이 2000년대 초 제안했지만 시진핑에 의해 폐기된 이 모델은 현재 원로와 군의 암묵적 지지 속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추나는 세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파의 방역입니다. 시진핑이 원로 세력을 겨냥한 새로운 숙청을 시작한다면 후추나는 어렵게 되찾은 정치적 공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위기입니다. 광둥성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 속에서 전체 시스템을 책임지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당성의 불확실성입니다.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명확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후추나는 과도기적 인물로 전락해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후추나는 더 이상 폐위된 태자가 아니라 원로 세력에 의해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시진핑을 따르지 않고 언론이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면 이번 권력 이동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으며 한때 불가침의 성격으로 여겨졌던 중남해에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붕괴의 시나리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가구의 70% 이상이 자산을 축적하는 기반이자 GDP의 25% 이상을 창출하는 성장의 엔진이며 당의 통치체제를 지탱하는 안정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따라서 2024년 중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고 25년 초 공식적으로 폭락했을 때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붕괴의 경고입니다. 2025년 6월 이 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관리 시스템에서 유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11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고 25개 도시는 40% 이상, 50개 이상의 도시는 30%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부분 붕괴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수저우, 항저우, 닝보, 후이저우, 정저우, 둥관, 텐진 등 금융과 기술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은 이제 자산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저우는 한때 도쿄를 초월했던 주택가격이 65%나 하락하며 3분의 2 가치를 잃었습니다. 2000시국 2071년 시진핑의 3조선 정책으로 부풀려진 가격의 대출로 집을 샀던 가구들은 이제 자산 음성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가치가 대출 원금보다 낮아졌지만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합니다. 당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도시 중산층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리로 나와 시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은행 계좌를 잠그고 소비를 멈추고 출산을 거부합니다. 표면적으로 안정된 경제는 가장 중요한 계층에서 속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자산 충격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젠사트 보고서 2025년 6월 16일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신규 주택 수요는 2017년 정점 연간 2천만 호 대비 2025-2030년 85% 감소해 310만 호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인구가 줄고 도시화가 둔화되며 투자 심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채무로 덮인 관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국가통계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보장주택을 제외한 70개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1.22%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중반부터 13개월 연속 하락 평균 11% 이상의 감소를 보였으며 지역별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시장 거래량은 지난 12개월 동안 60% 가까이 줄어 구매자와 신뢰가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위기는 금융과 그림자 은행 시스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농업은행, 공상은행, ICBC 등 주요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방캐 컨트리가든 수낙 같은 기업의 채권을 매각하며 숨은 채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백 개 지방정부는 봉급 채무 상환 운영 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공식 적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위험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을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지만 재정은 이미 바닥났고 사회 안정을 위해 집값을 유지하려 하지만 가격을 억지로 올리면 유동성이 더 줄어들며 해외 송금을 유도하려면 신뢰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내부 마비 속에서 국경 밖에서는 지정학적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제6차 중동 전쟁은 2025년 6월 중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미국의 B2 스피릿 전투기와 GBU-57 벙커버스터로 지하 우라늄 저장고를 파괴했습니다. UAV 공격은 이란의 위성 통제센터와 파르친 호지르의 장거리 미사일 공장을 파괴했으며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의 샤히드 순항 미사일과 파테 요익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저장고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부상당했거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호복을 입은 군인이 핵폭탄을 만지는 영상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미국의 직접 참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알자질에 따르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방역할 능력을 잃을 때까지 공격을 이어갈 것입니다. 베이징의 이 전쟁은 큰 타격입니다. 중국 석유 수입의 45% 이상이 걸프 지역에서 옵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동쪽으로의 석유 운송이 중단되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생산 시스템의 운영 비용이 치솟습니다. 부동산 붕괴로 이미 긴장된 내수 경제에 중동발 에너지 충격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이란과 체결한 4천억 달러 규모의 25년 석유 인프라 계약은 이제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투자한 발전소 송유관 석유화학 시설이 파괴되며 자본 손실뿐 아니라 서구 외 동맹 구축의 전략적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사우디 UAE, 심지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베이징은 미국의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 외교 협상에서 중국은 테헤란과의 전략적 관계 동결을 언급하며 과거의 무제한 우호 선언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 중심에서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군사적 방역 후아이펑과 후추나의 재등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충격은 모두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흔들리고 중남해는 더 이상 불가침의 성격이 아닙니다. 후추나가 이끄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될지 아니면은 시진핑이 마지막 방역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지 그 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이제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폭풍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혼란의 중심에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